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웨이브, 트론, 리플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랑 이탈리아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요. 보시면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추세 라인,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이 4시간 봉에서 지금 이제 202평선과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깨지 않으면 일단은 비트코인은 상방 관점으로 봐야 된다. 만약에 이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 이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 이 라인까지도 눌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MW님 같은 경우는 추세 라인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셨었죠. 이렇게 그려서 이 라인까지 3,500달러 500달러 정도까지 지지받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어느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을 할지는 사실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일단 세력이 만약에 악랄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뭐 3,500달러가 아니라 지금 이때 지금 이 라인이요. 이 라인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라인까지 뺀다라고 하면 이때는 지금 가격대에서 3,300달러 라인까지도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빨간색 추세 라인 이 202평선이 깨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깨지기 전까지는 관점은 상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더 힘이 아직까지는 강한 것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이제 3,900달러, 4,000달러 이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항과 지지 라인 하나 이제 그려드리면 보시면 저항으로 작용됐던 이 3,950달러를 돌파했고, 돌파 이후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받고 완전 그 4시간 봉에서 이평선은 지금 현재 정배열되어 있어요.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삼각수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각수렴, 이 지지라인 말고요, 또 이렇게도 이제 또 작은 삼각수렴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위로 지금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지금 중요한 라인, 지금 이 위치가 주봉에서 20주선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잠깐만요. 보시면 지금 이 라인 위치가 이게 20주선입니다. 현재 이제 20주선, 어제는 20주선 맞고 떨어져서 이제 음봉이었는데, 지금 또 이제 일단 양봉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봉 마감 자체를 주봉에서 20주선 위에서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이제 빠져서 끝나느냐 했을 때, 이제 빠졌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상 일단 20주선 위로 올라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일단 3월달 안에 이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남았을 것 같은데, 그 주 안에 20주선 위에 안착한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2015년도보다는 좀 더 나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이제 보여드렸던 이 120주선과요, 이 50주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4,200달러까지 넘어가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50주선 라인은 일단 저항이 이제 굉장히 센 라인이다. 5,800달러가 굉장히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50주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필히 이제 조정을 한 번은 거쳐야 된다. 아무리 짧은 조정이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일단 2015년도 차트를 보면 50주선 맞고 이제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50주선 맞고 조정을 깊게 받아서 200주선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200주선까지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120주선까지 조정받고 여기서 재차 반등한 다음에 깊게 눌러줄지, 이거는 이제 가봐야지 한다. 왜 그러냐면 50주선 터치를 했을 때 어떤 개인들의 포지션이라든가 비트코인 선물상에서 포지션, 숏이라든가
숏이라든가 롱 물량에 따라서 그때 만약에 숏 물량이 많다 개인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어떤 반대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50주 턴을 짧게 조정을 해주고 돌파를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눌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뭐 개인들 오히려 이제 롱 물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그게 이제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세력들이 이제 원래 그리려고 했던 그림대로 조정을 좀 깊게 주고 깊게 주면서 이 20주선 왜냐면 이제 이 20주선이 이제 돌아 나가는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20주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내려오는 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상승으로 턴하게 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거기에 안착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진짜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위치상으로는 매수하기 이제 좋은 위치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한번 상승을 했어요. 상승했고 121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121선 맞고 떨어졌고 하락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줬죠. 만들어주고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시켰습니다. 돌파시킨 이후에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누워있는 상태인데 보시면 지금 완전 역별됐습니다. 15, 50 120, 200 완전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15일 이동평균선과 52 이동평균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완전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사실 맞출 수는 없어요. 언제 나올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돌파하고 나서 바로 슈팅이 나온 거고요. 뭐 스텔라 루멘은 며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온 거고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한번 슈팅 나오고 눌러주는 상태도 계속 행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만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언제 어느 타이밍에 사실 나올지는 모른다. 그렇긴 한데 매수 타이밍으로는 좋은 타이밍에 있는 위치가 분명하다.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기서 더 행보할 수 있습니다. 더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 일단 매수하기에 좀 적절한 위치로 보여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만큼 이제 안 갔다라는 얘기죠, 시장에서. 다음은 이제 웨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웨이브랑 트론하고 그 다음 이제 리플은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서 먼저 이렇게 치고 시장에서 BTC 마켓에서 먼저 치고 갔다가 지금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쉬어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일단 웨이브를 먼저 보면요. 웨이브 이렇게 상승했고요. 상승 시작했던 지점부터 상승의 고점 라인까지 그려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중간 정도까지 빠진 상태 지금 이제 69,000사토시 68,000사토시 이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쐐기형 패턴을 마찬가지로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시켜 놓고요. 그래 놓고 여기서 다시 69,000사토시 68,000사토시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돌아 나올 때까지는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낼 거다. 예, 좀 더 물론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올라왔을 때도 뭐 바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맞고 상승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121선 맞았거든요. 지금 121선 맞고 깨고 내려왔어요. 예, 깨고 내려왔습니다. 옆으로 눕기만 해도 깨지는 거예요. 옆으로 눕기만 해도 깨지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깨졌고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시장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리플 트론, 웨이브 이 종목들은 지금 고점 부근에 그러니까 고점에서 절반 정도 내려와서 쉬어주고 있는 겁니다. 쉬어주고 있고 지금 이제는 소형 알트코인들이 펌핑 나와서 이제 순환매 돌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비트, 이더, 리플 이런 대형 코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한번 상승해서 상승 사이클이 다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때 처음에 상승했던 웨이브라든가 트론이라든가 리플이 그 다음 차례로 이제 저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이제 안 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안 갔던 종목들까지 다 상승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제 기다리셔야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트론 보겠습니다. 트론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웨이브 보면 웨이브 이 하락세경 돌파하고 지금 한 15거래일 정도 이렇게 옆으로 쉬고 있잖아요. 트론은 마찬가지로 트론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있는 사이에서 지금 중간 정도 되는 보시면 295사토 그러니까 300사토시와
860사토시에 중간인 한 560사토시에서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고점과 지금 저점 지지받았던 중간에서 쉬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을 트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낼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더 보낼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간 이 라인을 깨진 않습니다. 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치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또 이제 깨고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그냥 옆으로 눕기만 해도 이제 깨지는 겁니다. 왜냐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좀 더 시간을 보낼 것이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또 마찬가지 웨이브처럼 흘러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서 다른 알트코인들,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순환매 한번 상승이 나와서 순환매가 다 돌 때까지 트론도 마찬가지로 기다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플을 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이제 굉장히 좀 지겹죠. 왜냐면 리플은 작년 벌써 9월달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리플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보시면 4,000사토시 그리고 11,600사토시 여기서 이제 중간 정도에서 좀 쉬고 있는 겁니다. 중간 정도에서. 물론 그 사이에 박스권 상단 그리고 박스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찌됐든 계속 올라간 이후에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을 보면 지금 이 라인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추세 라인을 넘지 못하고, 넘었다고 하더라도 한 뭐 이틀 정도 넘고 또 들어오고요. 또 이때는 이틀도 아니죠. 예. 하루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 맞고 떨어졌으니까요. 이렇게 됐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락 채널. 이 하락 채널 안에 일단 갇혀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빠져도 이제 흘러내려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중간 정도 라인으로 다시 이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것이고, 지금 일단 이 삼각 수렴의 꼭지점은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4월 11일 전에 만약 슈팅이 나와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돌파해주고도 또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거예요. 흘러내리면서. 그러면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슈팅 나오고 눌러주고, 슈팅 나오고 눌러주고, 슈팅 나오고 눌러주고, 슈팅 나오고 눌러주고, 또 슈팅 잠깐 나오고 누르고요. 여기서 또 슈팅 나오고 눌러주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슈팅 나오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돼버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 털립니다. 그리고 다 털리고, 지난번에 2017년도에는 이런 과정이 한 8번 있었다고 했나요? 제가 상승하기 전에 2017년 말 달러 차트를 보면 7, 8번의 이런 작업을 반복합니다. 반복을 하고, 반복한 이후에 개인들이 이제 리플 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 얘기 나오면 그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진짜 출발해서 갈 때, 그때도 이렇게 한번 슈팅 나오고 눌러주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털린다. 다 털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퍼센티지가 적지 않거든요. 지금 최소 이제 10에서 많게는 막 30%씩 슈팅이 나왔다가 내려오니까, 여기 또 단톡방에 이제 누가 이제 얘기합니다. 나 몇 % 먹었습니다. 리플 몇 %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심리상 나도 좀 해볼까? 조금 해볼까 하다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홀딩 물량을 지키면서 하다가 몇 번 성공을 해요. 그러면 야, 이거 처음부터 많이 했었으면 내가 이거 내 물량 갖고 있는 거 100이라고 하면 30% 늘리는 건데 괜히 H채널 말고 홀딩 물량 지키다가 얼마 못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그냥 전체 물량을 다 겁니다. 다 걸고 한 번 또 먹어요. 그래서 뭐 20-30%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 다음 슈팅 나올 때 또 이제 다 걸죠. 다 걸었다가 다 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날아가 버리면 사실 가다 그냥 저점 잡고 매수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되고, 다시 고점에서 다시 따라가 붙어서 매수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서 개수 늘렸던 거 그대로 이제 아미탑을 되는 거죠. 다시 도루묵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항상 뭐 단기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홀딩 물량은 지키셔야 된다. 최소 50에서 70% 홀딩 물량은 지키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만 하실 분들은 하시고, 난 그것도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플은 이렇게 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어차피 다른 알트코인들 다 순환매 돌고 나서 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암호화폐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이제 뭐 엄청 빅 호재는 아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주에서 신문 판매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 가능해졌다. 바이낸스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부분인데요. 바이낸스가 호주 내 신문 판매대에서 비트코인 판매를 시작한다. 보면 이제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라이트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내 바이낸스 라이트 서비스 출시로 인해서
이제 호주 암호화폐 거래자 및 투자자들은 호주 달러로 자국 내 총 1,300개 이상의 신문 판매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 라고 써놨습니다. 지난번 이제 뭐 라오스 제가 그때 여행 갔을 때 보니까 라오스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복권 같은 경우 이렇게 뭐죠? 편의점 같은 데라든가 복권방에서 이렇게 복권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길거리 가판대에서 이런 탭 같은 거, 우리나라 탭 같은 걸 해놓고 거기서 이제 복권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 가판대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팔게 되고 이거에 대한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바이낸스 라이트 수수료는 약 5%예요. 운용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아마 이제 5% 받은 거에서 일정 부분 그 신문 판매대 주인한테 이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적극적으로 저는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에 100만 원어치 내가 비트코인 팔았다. 만약에 운이 좋아서 가판대에서 누가 이제 비트코인을 뭐 10비트 사겠다라고 하면 4천만 원, 지금 가격으로 4천만 원어치 판다라고 하면 4천만 원에 5%에서 반만, 바이낸스 반 가져가고 반만 원 가져가도 적지 않잖아요. 100원, 그니까 5%면 이제 200만 원이고요. 4천만 원에. 거기에 반이라고 하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순이익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가판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권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암호화폐가 가진 특징을 잘 살려서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2월 초에 이제 심플렉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통한 손쉬운 암호화폐 구입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아르헨티나 내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계획도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르헨티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어요. 아르헨티나도 지금 베네수엘라 당하는 거 보면 이거 진짜 우리나라도 이렇게 환율 당하다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미 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거의 초입부에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르헨티나도 당연히 이런 데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저는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스위스 기사 보도록 할게요. 스위스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보면 성지 그런 국가인데 굉장히 이제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위스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수용이 됐다라고 했고 3시간 전 기사인데 소매업체인 디지털 갤럭서스가 암호화폐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매업체인데 근데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소매업체 같아요. 보면 이제 여기서 이 제휴를 맺어서 이 암호화폐를 쇼핑몰 내 결제 수단으로 수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돌입했다라고 했고, 이 지금 해당 샵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암호화폐가 10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10가지가 뭐냐면,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가 들어가요. SV,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거래소 코인으로는 이제 바이낸스 코인이 들어갑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들어가고, 라이트코인, 트론, 네오 및 오미세고, 이렇게 해서 포함한 10개의 암호화폐로 일단은 거래를 할 수 있게, 스위스 프랑 기준으로 200프랑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코인들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런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ICO 이런 코인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난번에 코인베이스라든가요, 아니면 이렇게 스위스 온라인 샵에서 물론 이게 무조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이걸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기서도 나름대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런 코인들을 사용할 테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지금 여기에 이런데 포함되어 있는 코인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당장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코인 보는 안목이 없어서 어떤 코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코인들 중, 왜냐면 시총도 다 보면 시총도 다 30위 안에 다 들어가는 코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코인들 중에 코인을 선택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이 디지털 갤럭서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위스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고 맥주부터 컴퓨터까지 약 270만 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결제 처리를 위한 수수료는 약 1.5%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스위스 국내에서 우선 서비스를 시행하고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이탈리아 관련된 기사를 볼 텐데, 일단 2011년도에 그 피그스 문제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때 유럽 쪽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 부채 문제가.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피그스 처음에 이제 4개 국가가 이렇게 문제가 됐었어요. 피그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개 국가가 추가돼서
PIIGGS에서 돼지들이라는 뜻으로 했고 2010년 유럽 국가부채 위기가 닥친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영국을 말합니다. 처음에 이제 4개 국가에서 아일랜드와 영국이 추가가 됐고요. 보시면 지금 이 국가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율을 보면 보시면 그리스 아직도 뭐 178%고요. 이탈리아 132%, 포르투갈 125%, 벨기에 뭐 103% 이렇게 되고 유럽 평균은 이제 81%입니다. 81%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63%예요. 아일랜드 68%. 아일랜드는 이제 좀 많이 내려왔네요. 이렇게 보면 지금 유럽에서는 어찌됐든 이 유로존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떤 나라의 이제 국민들, 독일이 될 수 있겠죠.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간 피해 의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라든가, 뭐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재정 적자로 인해서 부채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돈을 갖고 이쪽에 재정 적자를 약간 메꿔주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유로존을 분열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가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탈리아는 일단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전에 이제 총리가 워낙 부패도 많이 했고 정치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국가가 이제 이탈리아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인데 이탈리아 이제 포퓰리즘 연정 중국 1대1로 참여놓고 내분 심화가 됐다라고 해서 극우 성향의 이분이에요. 살비니 부총리는 야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돈을 받고 이런 거는 외세가 이탈리아를 식민화하는 가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디마이오 부총리 여기 보시면 이 오서운동 소속의 이제 디마이오 부총리입니다. 이분 이제 젊은 분인데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시면 루이지 이제 디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는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하는 게 중국과 뭐 동맹을 맺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지 수출을 더 늘리고 중국과의 불균형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거다. 이거는 이탈리아는 계속 어떻게 보면 서방의 핵심 이론으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라든가 이제 EU 나머지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탈리아가 지금 좀 재정적으로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중국에 손을 벌리고 포르투갈도 물론 손을 벌렸지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심기가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야 우리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그냥 수출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서방 편이야. 우린 EU 안에 있는 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은 좋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진핑이 이제 21일 날 이탈리아라든가 이제 유럽 순방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트럼프랑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괜히 시진핑이 트럼프의 어떤 화를 돋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EU 반대에도 이탈리아 AIIB 통해서 중국 1대1로 참여한다. 3월 17일자 기사고요. 22일 시진핑이 로마를 방문해서 이제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일단 중국한테 돈을 직접 받는다라고 하면 약간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통해서 돈을 받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이탈리아로 오는 22일 날 MOU를 이제 맺을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탈리아는 보시면 그동안 중국의 1대1로 참여한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AIIB를 자금 지원 경로로 명시해서 주목이 된다.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눈치 보기일 수도 있고요. EU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EU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우려를 완화시키고자 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AIIB는 중국이 지금 주도해서 하는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중국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고운 시선으로 미국 입장에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 라오스, 스리랑카 등 1대1로 참여국 대부분이 지금 과도한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만큼 이탈리아도 중국의 채무 덫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탈리아라든가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유로존에 같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미국이 환율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파키스탄,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그런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
거를 저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똑같이 겪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로존으로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일단 당장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됐든 유로존이 이제 붕괴되면서 만약에 유로화 이런 부분에서도 각각 나라별로 쪼개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문제가 크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기사를 보여드리면 지금 시진핑이 21일부터 24일 에서 특히 이제 22일 날 이탈리아를 방문하는데 이때 중국이 이탈리아, 항구 네 곳과 투자 협력을 이제 추진할 겁니다. 추진할 거고 여기서 양해 각서에는 양국이 도로와 철도, 교량, 민간항공, 항만,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최대 항구 도시인 북서부 제노바는 이미 중국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허가를 이탈리아 정부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 파트너는 중국 거대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 CCCC이다. 예,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항구 도시 팔레르모는 시 주석의 이탈리아 방문 때 들를 전망으로 중국 해운사 유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국영기업들이 이탈리아에 들어가서 지금 이런 합작 기업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돌려받는 거죠.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받을 텐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탈리아 경기가 살아나지 않거나 아니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중국 국영기업이 참여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자금 회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중국 국영기업도 이제 타격을 받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탈리아도 돈을 못 갚겠죠. 못 갚으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또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같이 저는 작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베네수엘라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쫓아내면서 지금 과이도를 앉히려고 하죠. 친미 정권 과이도를 앉히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이도 같은 경우는 그 전 정권 마두로가 뭔가 중국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탈리아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이제 연쇄적으로 지금 작용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지금 시각으로 이제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지금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주요 이슈가 미국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출석해서 합의를 위한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할 텐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협의를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주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그 북미 회담에서 테이블을 떠났던 것처럼 테이블을 떠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매우 좋은 거래가 아니라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딜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시진핑이 지금 이탈리아 가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만약에 시진핑이 트럼프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꼭 이거를 이탈리아를 내 편으로 지금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도 내 편 만들고 이렇게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너 돈 필요하면 내가 돈 빌려줄게. 어떻게 보면 위 하나 찍어서 지금 갖다 주는 거죠. 국영기업 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중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북미 회담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때는 충격이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도 기대를 북미 회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스몰 딜이든 아니면 빅 딜이든 어쨌든 뭔가 협상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노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협상 결렬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이런 전쟁에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상태로 협의가 성과 없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은 굉장히 데미지는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의견 그리고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